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5월달이라서 그런지 소소한 모임들이 좀 있었는데요. 서로 모여서 분위기가 좋고 그러면 우리 여행 개나 하나 만들까 그런 이야기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게 개 이야기가 나오다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 엄마 세대에 개돈 부어서 대학 등록금 내고 장가 보내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의외로 개돈으로 어떻게 돈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요새 누가 개를 부어서 돈을 모읍니까?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근데 금융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돈 원리를 좀 설명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이야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돈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설명을 하자면 판호, 형배, 태식이, 판수 등등 해서 이렇게 11명이 매월 100만원씩 1000만원짜리 개를 운영한다고 칠게요. 이 개는 11개월이 한 사이클이고요. 마지막 순번에 있는 사람까지 개돈을 타면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이 개가 만약 잘 돌아간다면 한 사이클 끝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어쨌든 판호, 형배, 태식, 판수 뭐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는 순서대로 개돈을 타는 겁니다. 1회차 때는 판호가 개돈을 타는데요. 개돈을 탈 때는 개돈 타는 당사자는 돈을 안 내고 나머지 개원 100만원씩 낸 돈을 받아서 1000만원을 타가는 거예요. 그리고 2회차 때는 형배가 개돈을 탑니다. 다른 개원들이 100만원씩 내는데 근데 판호는 내는 돈이 달라요. 개돈을 타고 나서는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이건 뭐 개에서 서로 정하기 나름이지만 판호는 100만원이 아닌 10만원을 추가한 110만원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2회차에 개돈을 타는 형배는 110만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3회차 때 태식이가 받아갈 때는 어떻게 되냐? 개돈을 아직 안 받았던 나머지는 100만원씩 내고 판호하고 형배는 받았으니까 110만원씩 내야 되거든요. 그럼 3회차 태식이는 1020만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4회차 판수가 받을 때는 이미 3명이 개돈을 타갔으니까 그러면 판수는 1030만원을 타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청이, 자성이, 중구, 상고이, 형도 이렇게 뒤에 개돈을 타가는 사람일수록 가져가는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번인 준석이 같은 경우는 1100만원을 타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판호는 개돈을 1000만원 받았는데 총 불이백이 1100만원이에요. 그럼 판호한테는 마이너스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준석이는 1000만원 불입하고 받아가는 돈이 1100만원이니까 플러스 100만원이 되는 거겠죠.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순번에 따라서 개돈을 타는 순번이 앞에 있을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순번이 뒤로 갈수록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순번이 앞에 있는 사람은 손해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짓을 왜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앞에 순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개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거고요. 뒤에 순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개를 통해 적금을 하는 개념입니다. 뭐 자녀가 결혼을 한다던가 어떤 이유로 당장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앞에 순번에 가는 거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뒤에 순번을 선호하겠죠. 제일 빨리 개돈 타는 사람은 대출을 쓰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출 이자 개념으로 나가는 비용이 큰 거고 제일 늦게 개돈을 받는 사람은 그 기간만큼 예금 이자가 붙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라는 시스템은 대출과 예금 기능을 가진 금융의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대신 사적으로 개인들끼리 조합의 형태를 구성했기 때문에 일종의 사적 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개는 가지각색이 있습니다. 여행이나 친목을 다지기 위한 목적의 개도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하기 위한 개도 있고 투기나 도박 성격이 있는 개도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개는 저축개 혹은 식미개라고도 부르는데 이 개도 개원들이 어떻게 합의하냐에 따라서 여러 룰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말하는 건 일반적인 저축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개 이야기를 할 때 개주가 항상 등장하잖아요. 이 개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주는 이 개를 운영하고 사람들한테 돈 걷고 이것저것 챙기는 총무 역할 같은 걸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보통 개주들을 제일 첫 번째 순번이나 마지막 순번으로 합니다. 주로 첫 번째 순번으로 하는데 첫 번째 순번으로 하는 대신에 개주는 개돈을 타도 11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100만 원씩만 내는 겁니다. 그냥 1000만 원 타먹고 그 1000만 원만큼만 나눠서 내는 거죠. 개주가 남들보다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무이자 대출 받는 거랑 같은 그런 인센티브를 얻는 거고요. 개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운영비가 빠지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이자 대출을 가지고 개주가 다른 개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개 이야기 하면 개주가 개돈 들고 날랐다, 개가 깨졌다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개주가 돈 들고 튀는 문제도 있고 개원들이 제때 불입을 안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앞에 순번으로 개돈 받은 사람이 잠수 탈 수도 있고 이 개라는 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이야 저축개라는 이게 시대에 안 맞으니까 많이 없기도 하고 없으니까 개돈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도 태반인데요. 근데 요새 기준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리스크 큰 개라는 걸 들고 유지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할 수 있죠. 수십 년 전 과거의 개는 기본적으로 협소한 지역과 끈끈한 친분을 기반으로 서로가 잘 아는 관계끼리 이렇게 개를 조직을 했습니다. 특히 산업화 이전처럼 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 종사자도 많고 또 그때는 지금처럼 거주 이전도 그렇게 잦지는 않으니까 개가 유지되기에는 환경적으로 지금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주 같은 경우는 개돈 들고 튈 걱정을 안 할 만큼 좀 살고 개원들 중에서 오랫동안 신용도 두터운 사람이 보통 개주를 하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 개모임을 하면서 친분을 강화하고 더불어서 상호간에 정보 교류와 감시 기능도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여 있을 때 누구누구 배우자가 도박장을 들락날락거린다더라, 어떤 사람이 조용히 가게를 내놨다더라 하는 이런 게 서로 공유가 되잖아요. 그게 나름대로의 모니터링 기능도 되고 상호 신용을 가능하게 한 바탕이 되었던 거예요. 이 개라는 전통 자체는 역사를 따지고 들어가자면 삼국시대부터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고 돈뿐만이 아니라 곡식, 노동 등 다양한 종류로 개를 해왔었는데요. 근데 앞에 말한 이런 저축개의 형태는 개항 이후 일제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상당히 활발해집니다. 일제시대 때 무진회사라는 일종의 상호금융기관이 있었는데 이 금융기관이 개주 역할을 하면서 이런 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예금과 대출을 해주고 신용협동조합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안정성을 위해서 개를 들 때 담보물도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무진회사도 마찬가지로 기존 개의 특징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을 모아 개를 운영했고 개주 역할을 하는 무진회사 주인들도 지역 유지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무진회사가 주로 도시지역에 있다 보니까 농촌지역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무진회사도 뭘 믿고 조합원으로 다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무진회사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의 도시민들이었습니다. 무진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농촌지역이나 서민층들이 무진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안으로 자기들끼리 저축개라는 사적 신용조합을 꾸려서 순번을 정하고 대출도 하고 예금도 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무진회사도 여러분들이 처음 듣잖아요. 이게 은행만큼이나 잘 나갔던 금융기관인데 비리나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진 곳도 많지만 6.25 전쟁을 겪으면서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듣는 겁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무진회사가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무진회사도 개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던 건데 전쟁을 겪으면서 막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징집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전쟁 때문에 개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진회사의 영업 기반이 되는 지역 상권도 전쟁을 겪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랬으니까 유지가 되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개인들끼리 사적으로 운영되던 개는 계속 명맥을 이어가는데요.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사적 금융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전쟁 이후에 산업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거주 이동이 빈번합니다. 당연히
지역 기반, 친분 기반으로 하던 이 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힘든 환경이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서민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될 만큼 이 개로 인한 문제가 서민들 사이에서 너무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수를 냅니다. 과거의 무진회사보다는 좀 더 관리되고 발전된 형태고 금융 문턱도 한층 낮춘 상호신용금고를 설립을 한 겁니다. 1950년대 후반 60년대 이때 상호신용금고가 처음 설립이 되는 겁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기반해서 영업을 하는데 과거 저축계의 발전된 버전이 상호신용금고인 거죠. 실제로 산업화 시대에 상호신용금고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자금 숨통을 키우고 그들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이 상호신용금고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거점 영업지역 외에 영업지역을 광역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 옛날 기억 잘 떠올려 보면 보통 상호신용금고는 큰 시장 근처에 자리 잡고 있고 시장 상인들을 주 고객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망을 넓혀갔죠.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지역 상호신용금고들은 일반 은행하고는 다르게 근처 주민들하고 유대감을 끈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시장이나 마을에 행사가 있고 하면 금고에 직원들 나와서 일손 돕고 협찬하고 그런 기억들 많죠. 지금도 농촌지역 같은 데서는 흔하게 보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에 상호신용금고도 같이 커질 수 있었죠. 근데 신용금고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엄격한 소유 구조를 가지는 은행하고는 다르게 신용금고는 금고의 주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개주하고 비슷한 건데요. 금고 주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봅시다. 예금되어 있는 고객 돈 가지고 자기 지인들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주고 자기가 따로 운영하는 회사에 부실 대출을 해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던 과거에는 금고 고객들이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맞는 일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상호신용금고에서 이런 도덕적 해이나 부실 대출 문제들이 터졌고 상호신용금고가 대주주들의 개인 금고 역할을 한다는 딱지표가 붙는 등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죠. 이런 이유들로 상호신용금고가 한계로 몰리면서 법까지 바꿔가면서 명칭을 바꿨는데요. 처음에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뀌고 거기에 또 문제가 터지니까 상호라는 글자 빼고 지금의 저축은행으로까지 흘러온 거죠. 저축은행이 기본적으로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이 하는 많은 업무를 저축은행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처럼 저축은행이 지역에 한정된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규모도 꽤 큰 편이죠. 오늘은 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현재 금융기관으로 이어진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개념적으로 금융이라는 그 본질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이 남는 사람들의 돈을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 돈들이 더 생산적으로 쓰이게 돈이 놀지 못하게 하는 게 금융이죠. 돈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는 중요한 인류의 발명 중 하나가 금융이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은 이 금융이 많이 변질되고 왜곡돼 버리는 바람에 이 금융이 투기 자본주의를 가속화시키고 자본주의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양날의 칼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금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